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개장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SK 하이닉스 인텔 랜드 부분 인수한다는 소식에 거래가 정지가 돼서 9시 30분에 거래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뭐 장중에 올랐다가 결국에 외국인 매도세에 못 이기고 다 빠지면서 주가가 끝났던 사- 하루였었는데, 그거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제가 공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되는 부분들 좀 이야기도 해드리고, 뭐 그 외에 보다 다른 기사들도 보면서 또 우리 증시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기사가 나왔을 때는 긍정적으로 봤고, 어쨌든 주가가 올랐었어요.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외국인 매도에 물량이 밀려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뭐 기사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뭐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인수자금 우려 탓에 하락이라는데, 저는 사실 인수자금보다도, 물론 인수자금도 물론 절대적인 금액은 크죠. 큰데 정작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요거 SK 하이닉스 공시입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이거 뭡니까? 양수 기준일이, 물론 이게 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지금 뭐 5년, 이게 과연 이게 산업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이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1, 2년 안에 웬만하면 끝내야지 좋은 거 아닌가. 이 산업 자체의 뭐 흐름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양수 과정에서의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절차들도 생각을 하긴 해야겠지만, 양수 기준이 너무 느린 거 아닌가에 대한 저는 강한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가 하나 보면, 외국인들은 이걸 더 우려한 거 아닌가도 싶어요. 중국이 환영한다라는 부분인데, 인텔 중국 대령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예상한다, 예상돼서 뭐 중국이 환영한다는 그런 기사가 어제 뭐 오전에 나왔어요. 오전에 나왔는데, 생각을 했을 때 중국이 환영한다? 그럼 미국이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우등 제대로 터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지금 가뜩이나 조금 꽤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우려도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 매도가 크게 나온 거 아닌가에 대한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 좀 볼까요? 보시면 SK 하이닉스 매매 동향입니다. 뭐 그동안 뭐 외국인들 많이 샀던 거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팔았다. 기관도 뭐 팔고, 뭐 연기금도 뭐 3일 연속 매도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는 저 보긴 보는데,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너무 양수 기준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기준일이. 그런 생각이 가장 저는 크고, 지금 뭐 어제 일단 기사가 나왔을 때는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 있었고 실제 이렇게 주가가 올랐었어요. 근데 공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보니까, 이 양수 기준일이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과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인텔 공장에 대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투자 확대가 될 경우 오히려 미중 갈등 사이에서 새우등 제대로 터지는 그런 안 좋은 환경이 갖춰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좀 우려가 저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 이렇게 양봉이 떠줘야 돼요. 양봉이 만약에 오늘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오려면 이렇게 양봉이 좀 떠주면서 이 꼬리를 잡아 먹어야 돼요. 잡아 먹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추가적으로 뭐 오늘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게 시작한다면 그냥 뭐 120 이동평균선까지 무난하게 빠질 수 있는 흐름이다, 여기까지는 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고, 뭐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랑 반대로 삼성전자는 어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뭐 그 최초 기사는 좀 어제 떴던 것 같은데, 장중에. 어쨌든 이게 브랜드 가치 톱5에 첫 진입했다는 내용이고, 지금 이재용 회장이 베트남 가서 지금 이렇게 뭐 총리랑 만나는 그런 사진이, 이재용 부회장이 총리랑 만나는 그런 사진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는 완전 수급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물론 삼성전자가 1등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어제 뭐 장중에 삼성전자 체결창을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 체결창이 이렇게 빠를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많이 담고 있고 특히 외국인이 어제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웬만하면 주식을 할 때는 뭐 2등 종목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흐름에서의 시세를 노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 1등, 독보적인 1등에 대해서 보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수익률 쪽에서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대가들이 대부분 1등 기업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본다면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본다는 것은 이 삼성전자 코스피에서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20% 이상 차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상방을 본다.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경우 코스피에 투자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매매 동향 외국인과 기관의 행보를 좀 보면서 삼성전자를 오히려 저는 SK 하이닉스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흐르고 있는데 약간 여기 한 번, 두 번, 약간 세 번째 자리잖아요. 보통 요런 꿀팁으로 알려드리면 요런 세 번째 자리에서는 주로 뚫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한번 저항됐던 위치에서 세 번째 자리나 뭐 네 번째 자리에서는 특히나 한, 한 번, 두 번 두드리고 세 번째에는 지지든 저항이든 좀 잘 뚫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요거 긍정적이지 않고 요 고점 당연히 갱신해 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요거 네. 바이오 간판 스타일 뭐 비극이라는 뭐 기사가 나왔어요. 어제도 뭐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뭐 내용이 있었는데 기사 뭐 개장 전 이야기해드린 부분인데 헬릭 스미스 어, 해외 뭐 펀드 70% 손절하고 나간 9월에 나왔던 기사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악재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신라젠, 코롱 티슈진, 뭐 헬릭 스미스까지 뭐 7억인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특례 상장으로 해서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출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뭐 나중에 뭐 기관 외국인 달라붙으면서 주가 끌어올리다가 나중에 이제 거래 정지 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좀 외국인들의 시선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사죠. 지금 계속적으로 독감 백신 맞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저녁에 뉴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그냥 내용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참 백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그 병원균을 약하게 해서 좀 생체 면역력을 늘리는 건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병원균을 약하게 해서 어, 뭐 주입을 하는 거고, 그런 주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신체의 그런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건데, 아무래도 면역력이 굉장히 낮을 경우에는 이런 사망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지금 뭐 실온 보관했다는 그런 뭐 백신 그 유통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고 좀 뭐 접종 후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세 번째 사망자 같은 경우는 사망이 나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거 기사가 있는데 이것도 어제 뭐 나온 기사인데 지금 요런 배당주에 대한 좀 시선을 둘만한 상황 여건이 만들어지고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금융주는 기본적으로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뭐 공적 자금 쪽 지원받고 그런 이후에 어쨌든 굉장히 뭐 실적이 꾸준하게 뭐 어느 정도는 나오는 그런 상황의 종목들입니다. 금융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적금 들지 말고 이런 거 그냥 적금으로 물론 주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등락이 있겠죠.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겠기 때문에 적금식
적금 이자보다 요거 그냥 적금으로 모아가는 게 금융주 배당도 받고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항상 그래서 금융주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는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시세 차익보다도 배당을 노리고 적금식으로 좀 저는 보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주가 최근에 뭐 상승률도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뭐 장기적으로 이거를 정말 적금식으로 해서 배당 취한다면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봐서 뭐 크게 뭐 시세를 먹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약간 기술적인 흐름만 보는 게 살짝 보는 게 낫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지주 한번 볼까요? 신한지주 보시면 주가가, 여기 보시면 여기 뭐 현재 위치가 이래요. 지금 물론 중간중간 계속 배당이 있었다는 걸 감안을 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년 전에 투자했는데 현재 동일 주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뭐 약간씩 이런 시세들을 취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적금식 접근해서 배당 취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서 특히나 저평가 많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주는 뭐 다른 나라 금융주 대비 저평가 요소가 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저평가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 그 속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고 이제 차트적으로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 종목들이 을좀 보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거는 이제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으니까, 길게 봤을 때 뭐 10%뭐 20%뭐 더 보면 뭐 30% 이상도 시세 차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뭐 어쨌든 배당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게 금융주에서는 좋은, 적금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뭐 금융주가 지난 뭐 7월 뭐 8월 뭐 좀 뭐 이렇게 움직였었고, 뭐 이런 지주사 말고도 여러 금융주가 움직였었고, 지금 다시 빠졌다가 다시 좀 움직이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신한지주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 3만 원 정도 한번 건드려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약간 배당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적금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요런 거 그냥 적금으로 그냥 모아, 대신 이제 주식이니까 이게 보유하다가 뭐 다른 종목 사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걸 꼭 참고 계좌를 차라리 따로 세팅을 딱 해서 요거 뭐 금융주만 딱 담는 적금식으로 담는 계좌를 운용하시면 정말 적금식으로 잘 해서 배당도 받고 뭐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뭐 이거 미국 상황인데, 좀 새 부양치 타격 기대에 미국 증시 마감하고 직전에 항공주 좀 상승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거 먼저 봐야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우가 조금 뭐 상승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증시 그렇게 크게 영향받기보다, 뭐 중간에 뭐 해외 소식이 뭐 강한 게 나오면은 뭐 영향 있겠지만, 당연히 일단 해외 증시 영향보다는 그냥 마이웨이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우 조금 올랐다는 것과 마감 직전에 미 증시에서 항공주가 상승이 나왔다. 뭐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니에요. 1.1%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뭐 화웨이,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업체 잇따라 낭보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코로나에 대한 뭐 코로나를 어떻게든 끝내기 위한 그 제약사들의 뭐 노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영국 이게 뭐 지금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긴 한데,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영국 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테슬라 지금 뭐 연속 하락 나오고 있다. 3분기 뭐 실적 쓰고 뭐 이렇게 포털 지금 오늘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오전에도 지금 포털에서 포털에서 뭐 검색어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하락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 변동성 커질 수 있고, 또 뭐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것도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정도만 그냥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개장 전 이야기들을 뭐 뉴스들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 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를 보면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미증시 뭐 영향보다는 그냥 우리나라 마이웨이로 갈 가능성 높다. 뭐 중간에 다른 뭐 내용들 나오지 않는 이상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일단 어제 뭐 기관이 오전부터 계속 샀어요. 샀는데 뭐 중간에 빠졌었죠. 음봉 나왔었고 그리고 양봉을 보여주면서 끝났는데 과연 이 기관이 이 5일이랑 7일 때처럼 또 방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날이랑 5일이랑 7일 기관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이때 양봉 맞는 날. 10월달 양봉 두 개 만들었을 때. 근데 다음날 방치를 했어 거의. 방치를 했는데 오늘 이제 기관이 또 다시 방치하면서 음봉을 만들어줄까? 조금만 음봉을 이렇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조금 양봉을 더 보여줄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어쨌든 이 양봉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반전된 상황이다. 물론 이 박스권 움직임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적인 음봉이라 심지어 많이 체감적으로 힘들었을 수 있는 부분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선 여기서 일단 양봉이 나온 게 긍정적이고 어쨌든 삼성전자 탓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 종목들은 하락 종목 많은데 삼성전자 오르면서 코스피는 올라가는 삼성전자가 시총의 2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고 삼성전자로 돈이 너무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쨌든 코스피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좀 어제의 흐름으로 굉장히 조금 바닥을 잡았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서 증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서 뭐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는 만약에 뭐 8월 저점을 깬다면은 더 현금을 들고 기다려야겠지만 어 좀 그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뭐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제 뭐 이 박스 이렇게 돌려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은 천천히 매수를 해볼 만한 지수적 위치가 되지 않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던 부분이 있어요.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고 뭐 오후에 뭐 결국에 양봉이 나왔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다시 뭐 쭉쭉쭉 올라가다기보다는 약간 한 번 더 2400에서 조금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진통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이 세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물론 여기가 좀 낮은 게 흠이긴 한데 뚫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진통이 겪고선 만약 이렇게 올라갈 때 2400에서 진통이 겪고선 여기서 어떠한 힘의 액션을 보여주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냥 쭉쭉쭉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 보고 현재는 어쨌든 좀 체감적으로 힘들지만 지금 횡보 박스권이 변동성이 큰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의 매매 동향에 따라 코스피가 달라질 거다. 오늘 또 방치하는지 저번처럼 뭐 추가적으로 강하게 매수 들어오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은 네 일단 코스피 따라가는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얘는 뭐 이렇게 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깔끔한 건 아니지만 해서 이렇게 쭉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양봉을 막아놓은 상태예요 어제. 그리고 뭐 여기 구간을 오버슈팅으로 봤을 때는 얘도 결국 박스권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데서 이제 일단은 어쨌든 양봉이 나와주면서 지켜줬기 때문에 미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850가 이제는 무난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쭉쭉 가는 거 뭐 오늘 뭐 이게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간다면 무리하게 종목들을 따라 붙는 건 조금 저는 비추해요. 왜냐면 어제부터 조금씩 들어가는 게 좋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매수를 하실 때도 시장가로 막 위로 뭐 호가를 잡아 먹으면서 매수하기보다는 뭐 조금 뭐 밑에 걸어서 조금 약간 조정 줄 때마다 분봉상 조정 줄 때마다 이렇게 담아가는 식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종목 선정 잘 해야 되는 국면이고 어떻게든 이렇게 주가 흐름 나왔을 때 또 수익도 챙겨주면서 진행하시면 개인 매매도 뭐 지수 연관해서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뭐 영상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뭐 장중에 여러 가지 코멘트 해드린 부분이 있고, 또 질문 주시면 그거에 대한 제가 답변도 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지수 관련 질문을 주시면 답변해드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게 제가 또 기본적으로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수에 대한 답변 해드리는 거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요거 꼭 확인해 주시고 어, 채팅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는 이제 공개 추천을 진행하는 게 없는데, 입장하시면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공개 추천줄 나가니까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체험 종목 한번 리딩 받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